고유한 힘의 시작.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리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리우는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작은 다툼에도 목소리를 높였고 참지 못해 기회를 잃기 일쑤였다. 하루는 리우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자 리우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따졌다. 결국 손님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가버렸고 리우의 가게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실패를 거듭하는 리우를 안타깝게 여긴 마을의 노연자는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리우야, 너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느냐? 리우는 답답한 듯 외쳤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부당한 일을 보고도 참는 건 비겁한 일 아닙니까? 노연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힘으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단다. 그날 노연자는 리우에게 한 글자를 적어 건네주었다. 바로 이었다. 리우는 글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라는 글자는 칼, 밑에 마음, 심이 있는 모양이었다. 칼날 아래에서 마음을 견디라는 뜻처럼 보였다. 이 한 글자에 모든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단다. 노연자가 덧붙였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이다. 리우는 의문을 품었지만 그날 이후로 스스로를 다잡아 보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시장에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무례한 손님이 와서 리우를 도발했다. 이전 같았으면 분노를 터뜨렸겠지만 이번에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자를 떠올렸다. 그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대응했다. 놀랍게도 상대방은 더 이상 큰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사고 돌아갔다. 주변 사람들도 리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신뢰를 얻었고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번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리우는 다시 노연자를 찾아가 물었다. 참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억울함이 쌓여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노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지. 분노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 분노를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지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의 힘을 깨닫다. 리우는 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는 혼자 조용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 분노와 조급함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자 리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았고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한 발 물러서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인근 마을과 물길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두 마을 모두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가뭄이 길어지자 서로 자기네 몫을 주장하며 격렬히 싸우기 시작했다. 마을 어른들은 고민 끝에 리우에게 중재를 부탁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지혜롭고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리우는 양쪽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한쪽에서는 고함이 오갔고 다른 쪽에서는 주먹까지 쥐고 있었다. 리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분노는 이해를 가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는 자를 쓴 종이를 꺼내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다. 이 글자는 칼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리우의 말을 듣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양쪽의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리우는 한결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였다. 며칠 후 두 마을은 리우의 중재안에 동의했고 서로 약속을 지켜 물을 나누어 쓰기로 했다. 갈등은 사라졌고 오히려 두 마을은 협력하며 더욱 번영하게 되었다. 리우는 혼자 조용히 웃었다. 그는 알았다. 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리우는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을 배운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힘이야말로 고대인들이 말한 진정한 성공의 비결임을. 관계의 다리를 놓다. 리우는 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마을의 평화를 이끌어냈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리우에게는 오랜 원수가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웨이였다. 웨이는 리우가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리우가 장사에 성공하자 질투심에 가득 차 사사건건 그를 헐뜯었다. 하루는 시장에서 리우의 가게 앞에 서서 웨이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 이런 위선자가 뭘 안다고 남을 가르쳐?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리우는 아무 말 없이 웨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뛰었지만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지요. 웨이는 당황했다. 리우가 화를 내며 받아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소로 응수했기 때문이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 리우는 시장이 끝난 후 조용히 웨이를 찾아갔다.
그는 작은 술병 하나와 함께 웨이의 집 문을 두드렸다. 우리 예전 일은 잊고 한 잔 어때? 웨이는 의아해했지만 리우의 진심 어린 표정에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소박한 술잔을 나누었다. 리우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너를 미워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라는 걸. 웨이는 말없이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내가 부러웠다. 그래서 괴롭혔다. 미안하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다. 리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를 용서할게. 그날 밤 리우와 웨이는 어릴 적 친구로 돌아간 듯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웨이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리우를 헐뜯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성실히 장사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놀랍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싸움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리우는 깨달았다. 이란 단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미움까지도 포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하루는 노연자가 리우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 너는 의 참된 뜻을 이해했구나. 남을 용서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 둘이 합쳐질 때 진정한 이 완성되는 것이다. 리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고대인이 말한 성공의 비결에 다가섰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이 인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전하겠다. 리더의 자질. 시간이 흐르면서 리우는 단순한 상인을 넘어 마을의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의 판단을 구했다. 리우는 늘 인의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고 덕분에 마을은 점점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강을 건너는 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다리는 두 마을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기에 하루라도 빨리 수리가 필요했다. 문제는 재정이었다. 양쪽 마을 모두 돈이 부족했고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다. 회의가 열렸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상대 마을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다리 수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자고 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리우는 조용히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회의장을 조용히 만들었다. 우리는 다리를 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리우는 말을 이었다. 이란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두 마을의 대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합시다.
각자의 사정이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지만 리우의 끈질긴 설득과 인내 덕분에 결국 양쪽 마을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리우는 자발적으로 수리 작업에 참여했고 많은 젊은이들도 그의 모습을 보고 함께 나섰다. 며칠 후 다리는 새롭게 복구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다리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인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힘. 그날 밤 리우는 노연자와 함께 다리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노연자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생각하는 인이란 무엇이냐? 리우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이란 마음속에 칼이 있어도 그 칼을 휘두르지 않고 마음으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연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리우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지만 굳건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는 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시련 속의 등불. 리우가 인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분쟁이 생겨도 쉽게 격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평화는 없는 법, 리우에게도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이웃한 대도시의 관리가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마을의 세금을 더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도시가 커지면서 필요한 자금이 많아졌고 그 부담을 주변 마을에 지우겠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이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라니. 회의장은 다시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찼다. 이건 부당합니다.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함이 터져나오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쥔 채 벌떡 일어났다. 상황은 금방이라도 폭력으로 번질 듯했다. 리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리우는 대표로서 도시 관리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회의 당일, 리우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초월하는 인의 힘을 믿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관리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모든 마을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리우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마을은 누구보다 성실히 세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주십시오. 세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마을이 버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당신들의 문제요. 리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마을은 도시의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도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관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리우의 논리와 침착함,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 태도는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다. 관리들은 세금 인상 폭을 대폭 줄였고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분노는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은 등불처럼 오래도록 우리 길을 밝혀줍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이제 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리우는 혼자 조용히 다리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리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조용한,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었다. 침묵 속에 피어나는 힘. 세월은 흘러 리우는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 그의 머리에는 서서히 흰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하고 맑았다. 마을도 점차 발전하여 주변 지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곳이 되었다. 그러나 삶이란 끊임없이 시험을 던지는 법, 이번에는 마을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리우를 질투하던 일부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리우가 마을 공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웠던 이웃들조차 리우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리우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루는 노연자가 그를 찾아왔다. 노연자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르며 말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내가 침묵하니 더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리우는 조용히 웃었다.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노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란 때로는 침묵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 리우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계속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마을을 위해 노력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왔다.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리우를 모함했던 이들이 결국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람들은 리우에게 사과했다. 리우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결국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바람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리우의 침묵과 인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진정으로 리우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리우는 홀로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달빛이 잔잔하게 비쳤다. 그는 생각했다. 말로 변명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침묵으로 시간을 이기는 것은 어렵다. 이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그 순간 리우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 진정한 이 피어난다는 것을. 끝없는 수련. 리우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마을의 인물이 아니었다. 주변 마을, 심지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노를 억누를 수 있습니까? 리우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우는 알고 있었다. 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끝없는 수련이었다. 어느 날 리우는 산사를 찾았다. 그는 깊은 산속절에 들어가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다. 산사의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을 배우러 왔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야 한다. 리우는 스님과 함께 매일 새벽 참선을 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처음에는 괴로웠다. 분노, 조급함, 억울함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가 그때 왜 화를 참았던가? 왜 저런 부당함을 받아들였던가? 수많은 감정이 끌어올랐다. 하지만 리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하나의 감정을 바라보았다. 미워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 소용돌이는 점점 잦아들었다. 감정은 마치 지나가는 구름처럼 흩어졌고 그의 가슴에는 고요한 바람만이 남았다. 스님은 어느 날 리우에게 한 사발의 물을 내밀었다. 이 물을 보게. 표면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 잔물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마음도 이와 같다. 리우는 사발 속 물을 들여다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물처럼 그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분노도 집착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리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깨달았다. 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의 바다를 건너는 법을 배우는 길임을. 산사를 떠나는 날,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은 외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리우는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겠지만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그의 눈앞에는 다시 삶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라는 조용한 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참된 승리. 리우는 산사에서 돌아온 후 예전보다 더 깊어진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장사를 했고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고요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무리가 찾아왔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돈을 요구하고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군가는 리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리우 형님, 제발 무언가 해주세요. 리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품격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리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믿어보기로 했다. 리우는 무리의 두목을 찾아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새로 빈손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왔습니다. 두목은 비웃었다. 너 하나로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리우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억지로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목은 리우를 위협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힘을 보탰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리우는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힘으로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인내로 상대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리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촐한 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그의 건강을 기원하며 잔을 들었다. 누군가 물었다. 형님, 왜 그렇게 끝까지 침착할 수 있었어요? 리우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 안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리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참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임을. 밤이 깊어가고 리우는 홀로 마을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참을 이 한 글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고 세상의 그 어떤 소란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 세월을 품다. 시간은 흘러 리우의 머리는 온통 하얗게 변했다. 이제 그는 마을의 어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현인이 되어 있었다. 마을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생겼지만 사람들은 리우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리우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인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는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따라 배웠고 젊은이들은 그에게 인생의 지혜를 구했다. 심지어 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다. 어느 날 리우는 한 젊은 상인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상인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너무 쉽게 화가 납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리우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 화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젊은 상인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곧 타오르며 모두를 태워버리지요. 은 그 불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튼튼할수록 불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지요. 젊은 상인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리우의 말처럼 자신의 감정을 그릇에 담는 연습을 해보기로 다짐했다. 세월이 더 흐르고 리우의 걸음걸이는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마을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지켜보았다.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차를 끓이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끔 누군가가 찾아와 질문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리우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리우는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자락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왔다. 처음엔 억지로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다스리려 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은 그에게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품는 힘이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였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남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리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살랑이며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바람에 실려오는 세월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삶을 완성하다. 어느 늦가을 아침, 리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익숙한 차를 끓이며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날따라 마음이 더 맑았다. 그는 긴 세월 동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인의 의미를 삶으로 녹여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단했다. 오전이 되자
몇몇 젊은이들이 그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리우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왔다. 한 젊은이가 물었다. 선생님,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성공이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다른 이가 물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리우는 차를 따라주며 미소 지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우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 리우는 천천히 마을을 거닐었다. 예전보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무게와 인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리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남긴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인의 가르침,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였다. 그날 저녁, 리우는 평소처럼 다리 위에 앉았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상은 조용히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속에는 어떤 후회도 집착도 없었다. 오직 고요와 감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한 글자가 나의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지켜온 그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밤이 찾아왔고 별빛이 하늘 가득히 반짝였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리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맑았다. 그리고 그곳에 고대인이 말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의 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